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와 리뷰를 전하는 정보맹입니다. 제가 저번에 인텔 10세대 i7 1700K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기존의 9세대 i7 9700K보다는 그럼 얼마나 좋아진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텔의 10세대 i7 1700K가 과연 i7의 9700K 9세대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렛츠 고! 오늘 우선 만나볼 인텔의 i7 1700K의 제원은요, 기본 클럭 3.8GHz, 터보 클럭 5.1GHz 성능을 갖는 제품입니다. 8코어에 16스레드로 되어 있는 멀티 스레딩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자, 이쪽에 있는 인텔의 i7 9700K 같은 경우는 8코어에 8스레드를 갖춘 기본 클럭 3.6GHz, 터보 클럭 4.9GHz 클럭을 갖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인텔의 1700K가 0.2GHz씩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 스레딩 기능으로 8코어 16스레드로 동작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램 16기가로 둘 다 똑같은 쿨러로 세팅을 하고요. 둘 다 쿨러가 없는 만큼 앱코어에 자이로스 X211 쿨러로 장착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보드는 현재 i7 1700K는 Z490밖에 지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Z390과 맞춰서 Z490UD를 하나 또 구매를 해가지고 여기에 같은 2080Ti를 탑재하고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들 만나볼 게임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8코어 게임이죠. 그래서 인텔 i7 9700K도 그렇고 1700K도 그렇고 둘 다 코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연 멀티스레딩 효과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프레임은 2에서 3프레임 정도 1700K가 더 앞선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1% 로우는 1700K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초반에는 1% 로우가 3에서 6프레임까지 차이 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1에서 3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1700K가 결국에는 2에서 3프레임 정도 우세한 게임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FPS 게임 오버워치를 또 보게 되면요, 맵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9700K가 이기는 경우도 있고 1700K가 이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본 프레임은 비슷한 모습인데 1% 로우는 1에서 12프레임까지 1700K가 더 높은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 자체가 6코어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이라서 그런지 8코어로 된 CPU 두 개 다 큰 차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히려 스레드가 많은 1700K가 평균이 조금 더 점유율이 낮아서 그런지 프레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 만나볼 게임 GTA5 같은 경우에는요, 순간순간 1700K가 앞서기는 하나 9700K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자, 1% 로우 같은 경우는 1700K가 9700K 대비해서 10프레임 정도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이 CPU적인 점유율 분배가 조금 더 1700K 쪽에 고르게 분배되는 것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게임 자체가 또 코어를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9700K랑 큰 차이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나볼 게임은요, 요즘에 인기 있어 하는 게임 블리자드의 콜 오브 듀티 워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아무래도 스케일도 크고 게임 용량, 게임 성능을 많이 잡아먹는 만큼 조금 더 1700K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평균 프레임이 7에서 15프레임까지 1700K가 앞선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평균 프레임도 15프레임 정도 앞서는 모습이었고 1% 로우도 4프레임 정도 더 우세한 모습을 1700K가 보여주면서 확실히 조금 더 고사양의 게임에서는 1700K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내용이 과연 게임에서만 적용이 되었을까요? 작업에서는 어떻게 보여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14기가 정도 되는 파일을 가지고 압축을 진행해 봤더니요, 1700K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2배의 스레드를 자랑하면서 11분 20초대의 성능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 다음에 9700K 같은 경우는 약 22분 9초를 보여주면서 약 48% 정도의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과연 벤치마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CPU 성능만을 측정하는 시네벤치를 보도록 할게요. 멀티코어 기준으로는 약 32% 정도 1700K가 더 앞선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싱글코어는
거의 기반이 같아서 그런지 1%도 채 차이 나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점수를 보여주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픽까지 측정하는 다이렉트 11 기반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먼저 보게 되면요, 피직스 점수는 무려 32%나 1700K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컴바인이나 그래픽 쪽은 오히려 9700K가 앞선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내가 벤치를 잘못했나? 하고 3번을 돌렸는데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총점 같은 경우는 1700K가 이기긴 했어요. 하지만 1%도 채 차이 나지 않는 모습이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내용, 다이렉트 12 기반의 타임스파이입니다. CPU 점수의 무려 39%나 1700K가 앞선 모습을 당연히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에 그래픽 점수는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어서 총점은 무려 6.8%나 1700K가 앞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i7 1700K와 그 다음에 i7 9700K를 가지고 9세대와 10세대 과연 얼마나 좋아졌는지 게임과 작업, 그 다음 벤치마크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8코어 내 게임이나 작업에서는 둘 다 8코어의 제품이라서 그런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이상의 게임, 콜 오브 듀티 워존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차이를 조금 더 느꼈고요. 기본적인 코어 게임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껴서 이거 굳이 1700K로 넘어가야 돼? 이런 생각도 했는데, 또 작업 부분에서는 월등하게 또 앞선 모습을 이쪽이 보여주면서 영상을 하시거나 게임을 하면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1700K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램 클럭으로 세팅했을 때에는 두 제품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i7 9700K, 1700K 쓰시는 분들이 뭐 Z390이나 Z490을 쓰시니까 램 오버는 좀 어느 정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2666MHz, 그 다음에 2933MHz까지 램을 지원하기 때문에 순정 상태로 쓰신다면 조금 더 1700K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진행한 내용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 대해서 제안하고픈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번에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9700K랑 자, 오늘은 제가,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또 배틀그라운드가 아니라